인간의 혀는 8개의 서로 얽힌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구조는 코끼리의 코나 문어의 촉수와 닮았어요. 혀는 매우 유연하고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110세 이상까지 사는 사람들, 슈퍼 센테네리언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요. 연구원들은 그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T세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세포들은 일부 건강 문제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요. 과학자들은 항상 인간의 뇌는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없는 무균한 장소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그 믿음이 틀린 것이라는 걸 보여줬죠. 우리의 뇌에는 무해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갑자기 6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나기 시작한다면 뇌가 그것에 쉽게 적응할 것이라고 해요. 추가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있는 다지증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능에 문제가 없습니다. 뇌는 추가의 손가락을 조절하는 방법과 각각의 손가락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두 손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한 손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혀 밑에 있는 분비선에 침이 고입니다. 그러다가 이 침샘이 눌리면 침이 발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그 순간에 입을 벌리고 있었다면 침은 30cm 이상 발사될 수 있어요. 글리킹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먹거나 하품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이빨을 닦는 동안 우연히 혀가 침샘을 밀게 되면요. 최대 35%의 사람들이 글리킹을 할 수 있지만 오직 1%만이 원할 때 침을 발사할 수 있어요. 약 25%의 사람들이 햇빛에 흥미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재채기요. 이 현상은 비재채기 반사라는 고유한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어로 해재채기라고 불립니다. 도롱뇽이 꼬리를 재생하는 것처럼 인간은 관절 주위에 있는 고무 같은 물질인 연골을 재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연골이 스스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발견했어요. 가장 효과적인 곳은 발목이고 무릎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엉덩이뼈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적은 수의 뼈를 갖게 돼요. 태어날 때 사람은 206개 이상의 뼈를 가지고 있어요. 아기일 때 대부분의 뼈는 어른의 뼈와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300개 이상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지거나 녹아버린 것은 절대 아니에요. 뼈가 발달하면서 함께 융합됩니다. 합병 전까지 어떤 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적인 뼈 물질인 콜라겐이나 칼슘도 없어요. 하지만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연골로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연골은 더 튼튼한 뼈로 변하고 그 조각 중 일부는 합쳐집니다. 예를 들어 두개골은 처음에는 44개의 다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른의 두개골은 22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뼈들은 20대 초중반까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 때 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라나다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코 주변과 눈의 안쪽 구석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은 피노키오 효과라고 불려요. 고대 그리스에는 키메라라고 불리는 불을 내뿜는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염소, 사자, 뱀의 특징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죠. 현실에서 키메라는 2개의 다른 DNA 세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학자들이 기록한 인간 키메라증의 사례는 채 100건도 되지 않아요. 백색증은 희귀한 특징입니다. 백색증을 가진 사람들은 색소를 생성하는 물질인 멜라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눈 백색증의 경우 훨씬 더 독특합니다. 이런 종류의 백색증은 눈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과학자들은 2만 명 중 1명에서 5만 명 중 1명이 눈 백색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작은 젤로 바이올린 덕분에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귀 안에는 신경, 조직, 섬유, 그리고 뼈로 이루어진 작은 조립 라인이 있어요. 그것은 진동을 소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97%의 물로 이루어진 젤리 같은 물질 덩어리도 있어요.
연구원들은 이 젤로 덕분에 우리 귀가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를 분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엄청난 양의 시각적 정보를 처리해요. 분당 약 6억 비트죠. 이 모든 것은 빛이 투명하고 보호 역할을 하는 외부층인 각막을 통과할 때 시작됩니다. 몇 번의 변형 후에 빛은 전기 신호로 바뀝니다. 신호는 뇌로 이동하고 뇌는 이것을 우리가 보는 이미지로 해석하죠. 이 매우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는 데는 수 밀리초가 걸려요. 인간의 뇌는 심장처럼 73%가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2%의 액체를 잃으면 지치기 시작해요. 또한 기억력이 악화되고 집중시간이 단축되고 기분이 나빠져요. 세계 인구의 약 65%가 고리 모양의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의 지문은 소용돌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5%만이 아치형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유형은 더 작은 그룹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아치나 텐트 모양의 아치, 우발적 소용돌이나 공작 눈 등으로 나뉘죠. 머리에 있는 가마는 시계 방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머리 가마 방향과 어느 손을 주로 사용하는가 사이에 유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른손잡이의 8% 이상이 시계 반대 방향의 가마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왼손잡이의 경우 이 숫자는 45%까지 증가합니다. 몸에는 650개 이상의 골격근이 있습니다. 몸무게의 약 40%를 차지하죠. 몸이 만들어내는 열의 85%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발생합니다. 또한 애벌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들은 4,000개까지 있어요. 메뚜기는 9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는 시끄러운 곳에 있을 때 어떤 소리에 집중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능력 덕분에 다른 모든 목소리를 차단하고 듣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바자우족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주변의 바다에 사는 유목민 집단입니다. 희귀한 DNA 돌연변이 덕분에 그들은 물속에서 13분까지 머무를 수 있어요. 바자우 사람들은 평균보다 훨씬 더 큰 비장을 진화시켰어요. 이 특징은 유전적 이점을 제공해요. 바다 유목민들은 물고기를 사냥하거나 공예에 사용될 수 있는 수중 물건을 찾기 위해 그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뼈는 작은 터널의 네트워크로 채워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최근에야 그것을 발견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뼈에서 생산되는 혈구가 어떻게 빨리 뼈를 빠져나와 혈액순환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스테리가 마침내 풀릴지도 몰라요. 구멍이 있다면 아주 작은 혈관인 모세혈관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줄 이상의 속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천모중생이라고 불리는 유전적 돌연변이에요. 이 조건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속눈썹 뒤에 두 번째 속눈썹이 자라납니다. 이 두껍고 무성한 속눈썹은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하지만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속눈썹이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거나 기름샘이 있어야 하는 곳에서 자랄 수 있죠. 그러면 자극과 눈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왜 손톱은 추우면 파랗게 변할까요? 우선 손가락은 몸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발가락이나 코끝처럼요. 몸 가운데에 있는 조직을 상상해보세요. 상하 좌우 모든 방향으로 순환합니다. 하지만 손가락 끝에는 단 한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피는 손에서 손가락으로만 흐를 수 있습니다. 추울 때는 손가락에 있는 작은 혈관들, 모세혈관들이 좁아집니다. 자유롭게 피가 흐르는 걸 막아요. 혈액순환이 느려질 때 손가락과 손톱 끝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충분히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혈액의 산소가 적을수록 더 어두워져요. 색깔은 사실 진한 빨간색이지만 우리는 그걸 파란색으로 인식해요. 해마는 공간 이동을 도와주는 뇌의 한 부분입니다. 두 개가 있는데 각각 밤톨만한 크기죠.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해마를 가지고 있어요. 연구원들은 그것이 규칙적인 정신운동 덕분이라고 확신해요. 6만 개의 런던 거리를 운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